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다이아몬드 영업부의 정유진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아몬드 그리고 보석에 대해서 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그냥 보석이 아니라 좀 투자 가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알고 계신 보석이 있으실까요? 에메랄드. 알고 계신 보석이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또 다른 거 좀 특이한 거 나는 이런 거 안다. 루비와 사파이어. 어떻게 사모님 선물해 주셨나요? 아, 그러시구나. 보석은 한 150여 가지의 종류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탄생석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주얼리가 잘 어울리시는 분 선생님 같은데 혹시 생일이 몇 월이세요? 5월이요. 5월이 어떤 탄생석인지 아시나요? 루비요? 루비랑 사파이어는 7월, 9월로 나와져 있고요. 5월은 보시면 에메랄드입니다. 이렇게 탄생석을 지니게 되면은 행운과 건강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김 사장은 보석으로 재테크를 한다는데 백화점 하이주얼리 전년비 두 자릿수 성장, 재벌 중견기업 오너들 상속 증여 수단으로 활용. 이거 문구만 봐도 왠지 저 보석으로 재테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이아 투자 사는 순간 반값인 거 아시죠? 이런 문구를 찾게 됐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고객님과 다이아몬드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사봤자 나중에 반값이잖아. 뭐 그냥 사지 말까? 그냥 물려줄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석으로 정말 재테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사봤자 반값인데 사지 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의 투자 가치 실제 사례인데요. 천연 블루 사파이어입니다. 이 사파이어는 3.2캐럿에 2008년에 760만 원에 구매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2천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이 됐죠. 시세 차익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3.2캐럿입니다. 이분도 2008년에 2억대의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하셨는데요. 10년 후에는 3억으로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보석은 재테크로 활용이 괜찮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보석으로 재테크를 하기에는 왜 좋은지 장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휴대 보관 이동이 간편한데 실제 3캐럿은 제 여기 엄지손가락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너무 가격이 크기가 작죠. 두 번째로는 가격 상승 시 시세 차익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용으로 인한 감가가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 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테크를 위한 보석은 어떻게 구매하는 게 좋은지 한번 몇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나석을 구매를 해서 주얼리로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 그냥 나석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희귀한 거다. 이거 정말 어디서부터 물려 내려온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목걸이나 반지로 세팅을 해서 저희 명장님한테 직접 세팅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고 보석이 세팅된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여기 청담 사옥에 2층에 엠브로 다이아몬드 주얼리 매장을 비롯해서 까르띠에나 티파니, 불가리 이런 매장을 이용해서 주얼리 제품을 구매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얼리는 왜 재테크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주얼리는 정말 재테크로 투자 가치가 없는지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내가 산 보석이 정말 희소성이 없는 가치의 보석인 건지 시세를 알 수 있게 금처럼 딱 시세가 있으면 좋은데 보석이 정말 시세가 있는지 그리고 다시 팔았을 때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석을 팔았을 때 개별 소비세 그리고 부가세 관세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이런 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보석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후에 제가 장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 있고 안정적인 판매 및 업체가 있고요. 일정 비율의 안정적인 매입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석 구입 후 세팅 의뢰 시 개별 소비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거래 가격에 국제적인 기준 시세가 있는데요. 이걸 라파포트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거와 같이 라파포트는 이게 매주 시세가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시세 파악을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이게 유료로 가입을 해야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정을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감정 체계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다이아몬드 강의를 좀 들으실 거면 아마 다이아몬드 4C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4C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제 다이아몬드 4C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컬러, 투명도, 클래리티, 컷, 그리고 캐럿, 이렇게 앞에 C를 따서 4C라고 불려집니다. 첫 번째로 컬러를 보겠는데요. 사진에 있는 사진처럼 라이트박스 안에서 저 같은 보석 감정사가 육안으로 컬러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명이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컬러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D를 따서 D부터 알파벳 숫자 Z까지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Z는 밝은 노란색인데 이 Z 이상이 되면 뭐 짙은 노란색이나 아주 진한 색을 띠면 그럼 가치가 떨어지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팬시 컬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적색 다이아몬드가 이제 가장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좀 높은 가치로 평가가 되게 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얼리용의 다이아몬드 컬러 등급은 D 컬러부터 거의 무색인 I 컬러까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D 컬러에서 G 컬러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예전에 어머님들 G 컬러면 무조건 좋으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요 공급이 많아지면서 D 컬러, E 컬러, F 컬러의 무색을 많이 좀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좀 통계를 좀 내본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 관점에서 컬러 선택의 팁을 좀 드리자면 등급별 가장 가성비가 높은 컬러는 G랑 E 컬러로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최근 시세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또 시세 변동에 따라 이게 기준 컬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명도입니다. 이 클래리티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천연 광물이다 보니까 안에 내부에 이제 결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내포물 전문 용어로 인클루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내부에는 이와 같은 이제 대표적인 내포물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내포물의 결정들이 크거나 많거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감정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투명도는 그래서 총 11등급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FL이나 IF 같은 경우는 거의 무결점, 아예 내용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VS 구간과 이제 SI1 구간까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임퍼펙트라는 이제 I 구간 같은 경우는 내포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은 되진 않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종종 이제 세팅으로도 많이 구매는 하시는 걸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제 빨간 선 안에 있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등급 구간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VS 구간에서 SI 구간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얼리용으로 다이아몬드 투명도 등급은 SI2 이상을 선호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투명도 등급 선택의 한 팁을 드리자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1캐럿에서 2캐럿대를 보시면 여기에 등급을 SI2에서 SI1으로 올라갔을 때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3캐럿 이상에서는 SI1에서 VS2 구간으로 이제 올라가는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이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반대로 등급 상승에도 가격 상승이 좀 적은 구간을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VS1 등급에서 이제 VVS2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 가격이 이게 좀 상승이 좀 적은 걸로 확인이 돼서 만약에 VS1의 구간을 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VVS2의 등급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얼리 용의 가성비 좋은 등급은 이제 SI2와 VVS2를 추천은 해드리지만 이 부분도 컬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시세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기준의 등급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중량의 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왼쪽이요? 이게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이쪽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짝 언급을 해드리자면 다이아몬드의 이제 프로포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이아몬드는 저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빛이 내부로 들어와서 가장 많이 나가야지만 아름다운 빛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얕거나 깊어버리면 아름다운 빛을 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컷 비율이 좋은 왼쪽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컷에 대해서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컷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주얼리용으로 사용이 되는 컷은 엑설런트, 베리굿, 굿컬러입니다. 그리고 컷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첫 번째 보이는 라운드 컷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컷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팬시 컷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만약에 투자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수요와 이제 유통량이 가장 많은 이제 라운드 컷이 적합하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컷 등급 자체에서도 이제 대략 5% 안팎의 가격 차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자, 여기서까지 보신 다음에 이제 중량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컷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컬러도 중요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크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캐럿에 대해서는 저는 크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비율이 다 맞춰져야 이게 감정 기준이 나타나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자저울을 이용한 중량 측정입니다. 1캐럿은 중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0.2g이 나타납니다. 아주 미세한 중량이다 보니까 저울을 잴 때 정말 예민하게 잽니다. 바람이 하나도 없이 에어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항상 저울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 부나 리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는 0.1캐럿, 리는 0.01캐럿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거들 직경을 이용한 중량 측정인데요. 이걸 추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중량을 다이아몬드로 이제 측정이 안 되니까 목걸이나 반지가 이제 세팅되어 있는 거를 이제 거들 직경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이제 거들 직경으로 보시게 되면 3mm 같은 경우는 0.1캐럿, 6.5mm 같은 경우는 1캐럿 이런 식으로 거들로 중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뽀시 4가지 감정 체계를 가지고 보통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감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서에 이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아시는 감정서나 감정기관 있으신가요? GIA 또 혹시 있으실까요? 우신. 지금 우신이나 GIA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아시는데요. 지금 감정기관은 뭐 GIA나 뭐 IGI, 뭐 IG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이고요. EGL이나 HRD 같은 경우 유럽에서 좀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GIA나 우신이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 무슨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건 거의 100배 이상을 확대를 해서 찍어 놓은 거고요.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아주 측면으로 보시면 옆면에 아주 얇은 면이 있습니다. 거의 육안으로 조금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 면을 거들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인스크립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감정서에 있는 감정서 숫자와 나석에 있는 이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번호
번호로 이제 각인을 해 놓은 건데요. 예전에는 이런 감정 체계가 잘 정해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좋은 다이아몬드를 이제 세팅하러 가져가면은 바꾸는 경우가 좀 빈번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기준과 이런 인스크립션이 생긴 이후로는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IA 감정서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캐럿의 실제 GIA 감정서고요.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정 날짜와 번호, 그리고 이제 모양, 그리고 크기를 추정을 해 놓은 거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는 게 이제 포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정 체계에 있는데요. 캐럿은 2.18 캐럿, 컬러는 F 컬러, 그리고 클래리티는 SI1의 등급이고요. 컷 그레이드는 이제 엑설런트라고 이제 표기가 됩니다. 이것만 확인을 하셔도 감정서를 볼 때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도 좀 보겠는데요. 이제 폴릿이랑 이제 시메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마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컷 그레이드에서 엑설런트가 3개를 이제 보통 트리플 엑설런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손님들 중에서 젊은 이제 신랑 신부들이 이제 예물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이런 엑설런트 컷 그리고 트리플 엑설런트 컷을 많이 이제 조건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찾아드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컷이 좀 중요하게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에서 현강 반응인데, 이제 자에서 현강 반응이 없는 거를 이제 저희가 표기를 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인스크립션 번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신 감정서인데요. 2면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장 가운데에 이제 포시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랑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려서 조금 이제 보시기가 조금 눈에는 좀 익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또 중간에도 우신 감정서에는 중간 부분에 인스크립션이 있습니다. GIA랑 우신의 감정서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GIA는 우신 감정서와 나석이 좀 별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신 감정서에는 이렇게 보시면 실제적으로 나석이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는 아마 가격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10년간 지금 다이아몬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시세 추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최근 10년간 주얼리용으로 가장 수요가 많았던 D에서 I 컬러, 그리고 VVS2에서 SI2의 이제 등급별, 이제 대중적인 등급별의 이제 평균 시세 추이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8년에 이제 금융 이제 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많이 좀 힘들어지었는데, 이제 조금씩 경제가 회복이 돼서 2011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 기점으로 봤을 때 1캐럿 이하는 전체적인 시세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3캐럿 이상은 안정적인 시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특히 재밌는 게 색깔이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0.5부입니다. 0.5캐럿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수요에 따라 시세 변동이 좀 큰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세 추이를 봤는데, 그렇다면 등급별의 시세 상승률은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났는지를 제가 통계를 해봤는데요. 한 15년간을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저도 이 그래프가 아직도 이 통계표가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한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승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좀 이해를 도와서 여기 D 컬러부터 E, F, G 컬러고요. 또 위에서 보시면은 IF 등급부터 SI2 등급까지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1캐럿 이상은 뭐 등급이나 뭐 컬러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좀 주목할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4, 5캐럿이 SI1 등급을, SI 등급을 구간을 지금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등급이나 컬러에 비해 컬러 상관없이 2배 이상 상승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요가 많은
1캐럿에서 2캐럿 사이에 이 등급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컬러가 높을수록 시세 상승률이 높은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결론을 좀 드리자면, 다이아몬드 투자로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3캐럿 이상, VS2 이상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너무 크기가 크다, 금액이 좀 맞지 않는다 하시면 1.5캐럿에서 2캐럿은 가능한 한 여기 보시는 초록 박스와 같이 좀 높은 등급을 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좀 있고 좀 충분한데 다이아몬드 주얼리 구매가 이제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왜 망설여질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비싸게 구매하는 건 아닌지, 더 좋은 다이아몬드 기다렸다가 살 수도 있고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쌀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주얼리를 하나 해놓으면은 이거를 뭐 몇십 년씩 어머님들 하시잖아요. 중간에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나중에 팔았을 때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실제적으로 어머님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냥 주얼리 빌려주면 안 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주얼리를 빌려서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런 좀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도 않고, 대여료도 어느 정도에서 어느 기간으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면서 좀 주얼리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좀 여기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브로셔가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오셔서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을 텐데, 한번 요 검정색에 있는 브로셔를 한번 꺼내 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과 같이 MDC라고 적혀 있는데, 이 엠브로 다이아몬드 클럽은 저희 한국금거래소 다이아몬드 사업부에서 지난 2월에 론칭한 이제 회원제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엠브로 다이아몬드 클럽은 직접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회원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입회비를 예치하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디자이너와 상담을 한 후에 우리나라 세공 최고 명장님께서 나만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나만의 주얼리를 마음껏 착용하시다가 예치금 나중에 돌려주시면, 반납을 하시면 예치금을 전액 돌려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MDC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통 다이아몬드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는 이런 주얼리 구입을 보시게 되면요, 개별 소비세가 이제 만약 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 이런 부분과 공인, 부가세, 마진에 대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실 때는 전혀 돌려받지를 못하고 보호받지를 못하십니다. 다이아몬드의 시세 판매 경우도 이제 보통 잔존 가치만 남게 되는데요. 하지만 MDC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직접 구매하시는 것처럼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마음껏 즐기시다가 나중에 돌려주시면은 예치금액 100%를 이제 보장해 드리는 이제 저희 서비스입니다. 이제 구입 시 손실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맞춤으로 이제 제작되는 게 정말 저희 큰 장점입니다. 또한 검증된 높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 저희가 지난 2월에 론칭을 해서 저희 많은 회원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전문으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확인해 보시고 이런 좀 특별한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GIA 그리고 우신 감정의 품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직접 선택을 해서 나만을 위한 맞춤 디자인을 제작을 하고요. 5년이든 10년이든 마음껏 착용하실 수가 있고, 정말 여기에서 또 큰 장점이 아무 때나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계속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간이 돼서 반납을 하시게 되면은 예치금은 100% 돌려받는 이런 서비스인데요.
이제 품격의 실속을 더하는 저희 엠브로 다이아몬드 클럽을 이제 또 다른 투자 가치로 한번 보셔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다이아몬드와 이제 보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조사해 본 결과 유색 보석보다는 시세와 감정 체계가 안정화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소 가치가 높은 명품 브랜드를 구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고 좀 특별한 거래처나 특별한 방법이 좀 필요한데 사실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국제 경매에다가 많이 내놓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 좀 시세가 낮았을 때 구매를 해서 이제 나중에 합리적으로 이제 되파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손쉽기는 하나 이제 문제점이 신뢰 높은 거래처가 있느냐. 저희 이제 뭐 한국금거래소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에서 전국 60군데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시세와 또 정확한 시세하고 정확한 그 정보를 저희가 주고 그 기준 시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거래처에서 거래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이제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입 비용을 보전하고 주얼리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엠브로 다이아몬드 클럽인데요. 이 투자 방법은 이제 초기 입회비는 이제 필요하나 이제 시세와 관계없이 100% 원금을 보전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주얼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